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뉴스이고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오늘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역 병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단 두 차례 악플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상관 모욕죄로 처벌이 됐습니다. 이걸 처벌할 일인가에 대한 뜨거운 논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에 악플을 단 현역 사병 상관 모욕죄로 군사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7월 문 대통령 탄핵 위한 강화문 집회와 관련된 기사에 이렇게 댓글 달았습니다. 육군 부대 소속 A상병 문 XX 탄핵. 짧죠? 이 댓글. 두 번째 댓글은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이 코로나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했다는 기사와 관련해서 지가 X할 것이지 문 XXXXX 맞네. 갈수록 짧습니다. 요 짧은 두 개의 댓글만으로 이 사병이 과연 처벌의 대상일까요? 군사법원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댓글로 군의 기강을 불락게 했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유죄를 결정합니다. 상관 모욕죄로 유죄를 결정하고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짧은 이 단 두 개의 댓글로 현역 병사, 이제 상병인데 상병을 유죄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와 관련된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돌직구쇼의 강철부대 해병대 병장 만기 전역한 현 여권의 핵심 실세인 전재수 의원께서는 이 사병을 유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도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뭐 일반 시민이든 간에 모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이 전재수의 돌직구. 근데가 중요하군요. 근데 군인이지 않습니까? 예. 네, 군인이고 또 군의 특수성과 또 뭐 폐쇄성을 뭐 옹호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게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군이고 그다음에 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군인 신분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유죄로 해가지고 형사처벌할 정도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틀린데요. 네. 이것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도 예.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도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건도 이제 선고유예가 나왔는데 선고유예라는 것은 이제 좀 형벌로 따지자면은 과한 형벌은 아니죠. 굉장히 이제 경미한 것인데 요게 한 2년 정도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면소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미한 이제 유죄 판단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어떻든 군인 신분으로서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좀 존중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 대법원에서도 이제 그런 선고 사례가 있고 2018년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것이 합헌이다 이런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부의 특정해서 이제 벌어진 특수한 일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쭉 이어져 왔던 것인데 이것은 이제 사법부에서 조금 더 좀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군인으로서는 악플을 단 것이 부적절하지만 이걸 군법원에서 유죄까지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라는 전재수 의원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자, 논란은 얼마 전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돌렸다는 이유로 30대 청년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가 취하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이게 겹쳐지면서 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모욕죄를 철회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현역병이 지금 군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유죄가 선고되는 것 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대통령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고 논란이 뜨겁게 일자 청와대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라며 청와대가 30대 청년에게 모욕죄 고소를 취하합니다. 그런데 20여일 뒤 현역병이 대통령을 욕한 상관모욕죄로 유죄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군사법원에서 군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청와대와는 무관한
청와대의 의지와는 무관한 처벌이다라는 점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사실은 대통령 모욕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계셨잖아요. 꼽자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놀림과 뭐 안 좋은 비방이 아마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많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때는? 그때는 뭐 쥐박이, 그 다음에 뭐 땅박이, 심지어는 2MB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명박 대통령 참모가 또 직접 말씀하십니다. 야권 현역 의원님들은 심지어는 뭐 어디 집회에 가서 뭐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했어요. 이제 일부 내부 회의할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 건에 대해서 좀 흥분해서 항의도 좀 해야 된다고 하고 아니면 강한 그 반박 성명이라도 내야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내부적으로 하셨다고. 그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조금 시원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런 평가나 비방이 있을 수도 있지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지금처럼 뭐 직접 모욕죄로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뭐 법화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그 건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뭐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통령 스스로는 아니겠지요. 대통령 스스로는 아니라고 봐요. 그 밑에 일부 참모들 그리고 지금 이 병사 관련해서는 군 당국이 너무 저렇게 심하게 나가는 거는 대통령이 양산 땅과 관련해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무 쫌스러운 행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지금 뭐 애들 관련해서 밥도 제대로 못 주면서 그다음에 백신도 제대로 못 맞추면서 저런 거는 어떻게 샅샅이 찾아가지고 이게 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우리 군은 적을 어디로 두고 있는 건지 너무 대통령을 자기적으로 훌륭한 뭐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언가의 상징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어쩌다가 이게 적발됐고 댓글 단 2개인데 이걸 어떻게 잡아냈고 처벌까지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도 문득 궁금해집니다. 육군 측, 군 외부로부터 일반 민원 형식 제보가 군으로 접수돼 군사 경찰 인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됐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승민 변호사님, 이게 댓글 2개로 상간모욕죄로 처벌하는 게 맞습니까? 법리적으로? 아까 뭐 다른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비슷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좀 놀랍습니다, 저는. 법조인 입장에서는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 이유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규정이 상관을 모욕한 경우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상관에는 당연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포함되죠. 이렇다 보니까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된다는 판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두 댓글이 모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한 이유가 당사자가 대통령이 상관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 자체가 모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병이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을 비판해 오다가 입대한 이후에 그동안 해오던 비판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 자체로 이제 대통령이 상관이니까 비판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죠. 비판 전단을 뿌린 30대의 경우에는 청와대 측이 처벌 불허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군기를 문란했다는 취지로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정이 오히려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대통령 측이 먼저 나서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제보 형식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언제든지 처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비판에 대해서 나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판결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고유예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것이냐. 그렇다면 이 규정의 실효성은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상관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 외에는
법리적으로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좀 답답한 느낌이 확 드는데, 이재명 기자, 우리 뭐 다 군생활 했지만, 아이, 뭐, 없는 데서는 누구 이걸 못해요? 뭐, 중대장, 대대장. 저는 그러면 뭐, 예? 아니, 댓글 2개 갖고, 모욕죄로 유죄를 하고, 기소하고, 뭐, 군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한 게 아니라 제보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말을 그지그대로 믿어야겠지만, 뭐, 살벌하고 삭막해서요. 짧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전 의원님 듣고 이 기자 짧게 듣게요. 한 말씀만 드리자면, 민간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원고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은 그걸로 끝난 겁니다. 예. 근데 이 군인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거를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고는 육군입니다, 육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통령께 보고가 될 필요도 없었고, 원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가 됐을 리도 없고, 아마 보고가 됐다면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권한 자체가 대통령에게는 지금 법상 없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뭐 청와대가 잘못했다, 대통령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원고도 아니고 대통령이 뭐 불온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법원 입장은 당연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굴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과연 모욕죄라는 게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쟁이 시발점이 중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 김진애 앵커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모욕이냐 아니냐 누가 정하는 거죠? 사실 진보 진영에서는 진작부터 최강욱 의원도 최근에 발의를 했지만 모욕죄 폐지 법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표현의 허용 범위를 국가가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표현의 자유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게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표현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표현을 수용하는 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래야만 누구든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통치자가 표현의 자유를 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모욕죄도 마찬가지고 상관 모욕죄도 마찬가지인 건데, 과연 우리 사회가 모욕죄라는 걸 계속 두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걸 계속 그 범위를 둘 것이냐, 이 문제가 그냥 제가 볼 때 이 논쟁의 핵심인 거고,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결국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법률도 국회가 만들지 못하도록 한 게 수정헌법 1조입니다. 예. 그만큼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돼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논쟁 자체가 무슨 문재인 대통령 비판, 뭐 청와대 비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과연 모욕죄라는 것, 상관 모욕죄라는 것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 논쟁으로 가야 되고, 국회가 결국은 거기에 대한 답을 내야 되는 게 숙제가 아닌가, 이 논쟁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 청와대가 대통령을 비방한 전단을 돌렸다는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을 때 당시에도 제가 직접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 사이에서도 청와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실존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가 그때 당시에도 모욕죄 고소를 취하했었던 이유였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조금 다른 측면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이재명 의장 말씀하신 그게 제일 중요한 초점이라고 봐요. 근데 어떤 기관이건 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역량이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 병사 찾아가지고 수사하고 재판 받는 동안 사실은 뭐 육군 공군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성폭행 받았다 피해 받아가지고 잘못된 우리 여중사는 그렇게 도움을 못 받으면서 쓰러져 갖고, 우리 장병들 밥 제대로 못 얻어 먹었고 백신 제대로 못 얻어 먹고, 이 상황을 그럼 국군은 어떤 일이 더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요즘 국군은 너무 다른 부분, 대통령에 대한 뭐 이런 지금 모욕적인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 것, 이런 데만 너무 집중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얘기를 저는 꼭 이 건에 대해서 좀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고요.